사실 뭐 살짝만 조금 리마인드 좀 하면은 내가 그때 그 동전 던지는 거 있지? 동전 던지는 거. 동전을 딱 두 번 던졌을 때 그때 우리가 이제 표본 공간이라는 게 있어요. 표본 공간, 셀프 스페이스. 그랬을 때 우리 동전을 두 번 던지면 딱 네 가지 케이스 가능하지. 그때 앞면, 뒷면, 뭐 이런 거가 있었지. 뒷면, 앞면, 그 다음에 뒷면, 뒷면. 총 네 가지 나오지. 그러니까 우리가 확률 변수라고 하는 거는 중의적 표현이 있다고 했어. 중의적 의미가 있다고 했어. 확률 변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동전을 두 번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케이스는 총 네 가지인데 이 중에서 내가 만약에 앞면에 나오는 횟수지?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라젝스라는 이 변수로 지정을 했어. 그러면 이 앞면이 나오는 횟수는 0 아니면 1 아니면 1 하는 거잖아. 그렇지? 셋 중에 하나지? 그러니까 확률 변수의 첫 번째 개념은 뭐였냐면은 이 표본 공간을 실수한테 대응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앞면이 두 개니까 1로 갈 것이고 요 두 놈은 앞면이 한 번 나왔으니까 1로 갈 것이고 얘는 0번이니까 1로 가겠지. 네, 그래서 요 S가 라제스가 요 X에 대응되는 요 구조 자체를 요 대응 관계를 확률 변수라고 한다. 이게 첫 번째 확률 변수의 의미였고 그리고 요 라젝스 요 변수 자체 얘를 확률 변수라고 하기도 한다고 했지. 우리 책에 보면 그런 표현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중의적 표현이야.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는 거야. 확률 변수라고 하는 거는 이 표본 공간을 실수에 대응시키는 관계, 함수 관계지, 함수 관계. 걔를 확률 변수라고 한다. 동시에 뭐냐면 이 라젝스 얘를 뭐라고 한다? 확률 변수라고 한다. 근데 얘는 변하는 수긴 한데 0, 1, 2 이게 변하잖아. 변하긴 하는데 확률이 붙어있다고 그랬잖아. 그치? 확률이 붙어있지? 확률은 4분의 1 아니면 2분의 1이지. 그래서 이런 둘 다 이제 4분의 1로 되게 될 거고 얘는만 2분의 1 되게 되지. 그랬지. 그래서 여기에서 이 라젝스가 얘한테 대응되면은 이 관계를 뭐라고 한다? 확률 용어 정리. 확률 질량 함수라는 용어를 썼지. 그치? 질량. 요 질량이라는 함수, 요 질량이라는 단어는 언제 쓴다고 했냐면은 이 확률 변수가 이산 확률 분포일 때. 그러니까 뭐냐면 변수의 개수가 카운팅이 되는 거지.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확률 질량 함수고. 그치. 우리 나중에 이제 연속 확률을 배우면은 그때는 용어도 바뀌어. 확률 밀도 함수라는 용어가 바뀐다 했겠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고. 그다음 우리가 평균 계산법에 대해서 얘기했어. 평균 계산법. 우리 평균 계산법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 그때 내가 주사위 한번 던질 때, 주사위 딱 한번 던졌을 때 눈의 평균을 구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3.5가 나올 걸 예상하잖아. 우리가 이제 평균을 구할 때 이렇게 했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모든 눈의 합을 더한 다음에 6으로 나눠서 우리가 이제 평균을 구할 건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요건데 얘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 주사위를 한번 던졌을 때 나오는 눈을 내가 확률 변수 X로 지정을 한다면 얘가 1, 2, 3, 4, 5, 6이 나올 수 있지. 1, 2, 3, 4, 5, 6이 나올 수 있었고 그때 각각의 확률들이 모두 다 일정하게 얼마씩 나와? 6분의씩 나오겠지. 똑같이 다 6분의씩 나오지. 6분의씩 나오지?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계산한 결과가 이제 3.5가 나왔는데 얘를 이렇게 분해할 수 있다는 얘기지. 어차피 6이라고 하는 건 공통 분모니까 얘를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거야. 1 곱하기 6분의 1, 그치? 얘를 2 곱하기 6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쭉 해서 마지막에 2 곱하기 6분의 1로 이렇게 바꿔서 해석할 수 있고 요 결과가 3.5가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평균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한다? 이산 확률 분포에 있어서의 평균을 구할 때는 얘하고 확률 변수하고 확률 곱한 다음에 이렇게 곱한 이 방향 곱한 다음에 쭉 더해주면은 평균이 나온다 이랬지. 그렇지? 그래서 기호로 쓰면 되잖아. 시그마 xi 확률 변수하고 그 다음에 확률을 곱하는 거지. 확률 변수하고 확률을 곱한 다음에 그거의 총합이지. 이게 바로 뭐가 된다? 평균이 된다. 평균은 우리가 기호로 어떻게 쓴다고 했지? 기대값이지, 기대값. 기대값 또는 영어로 말하면 이제 평균, 미니인데 평균이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M이라는 문자를 쓰기도 한다. 이게 바로 뭐였냐면은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었지. 이산 확률 분포에서의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변수에다가 확률 곱한 다음에 쭉 더해주면 바로 평균이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배웠었냐면 삼포도 두 종류 있었잖아. 그치? 삼포도 흩어진 정도지. 삼포도라고 하는 건 흩어진 정도를 의미하고 이거의 종류에는 분산하고 뭐 있었지? 표준, 편차 두 개 있었잖아. 그럼 분산의 정의부터. 분산의 정의가 뭐니? 정의는 당연히 알아야 돼. 분산의 정의는 뭐였냐면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 그치?
뭐냐면 편차들을 쭉 구한 다음에 제곱을 해. 그거의 평균이지. 평균. 이게 바로 정의야, 정의. 그럼 편차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개념이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잖아. 그게 바로 편차지. 근데 편차들의 총합은 항상 0이 나오기 때문에 그 상태로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그랬어. 그래서 반드시 제곱을 해서 우리가 판단한다 그랬지. 이게 정의였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였어? 실제로 얘를 구하자고 정의로 구하면 안 좋은 경우가 있다고 했지. 평균이 더러운 경우. 그렇죠. 그러니까 평균이 깔끔한 숫자가 나오면 괜찮은데 평균이 만약에 지저분한 숫자가 나왔어. 그럼 편차를 구하면은 얘도 당연히 더러울 거야. 그걸 다시 제곱하니까 얼마나 계산이 힘들겠어. 그래서 우리가 얘를 어떻게 구했지? 얘를 기억하자고 그랬지. 지난 시간에 배운 중 가장 중요한 게 이거지.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으로 구한다고 했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야? 제평 마이너스 평제곱. 얘를 반드시 기억하자고. 그 다음 표준 편차의 정의는 뭐냐면은 분산의 양의 조건이야. 그러니까 루트만 붙이면 된다는 거야. 루트에다가 분산만 이렇게 해주면 이게 바로 표준 편차다. 그래서 우리가 분산은 V라는 대문자 V라는 문자를 썼었고, 그 다음 표준 편차는 뭐 그리스 로마 문자지? S자의 소문자 이거 썼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뭐야? 그럼 오늘 이제 뭐냐면 이항분포를 할 건데, 이항분포는 우리가 내가 지난 시간에 결과를 할 때 그랬어. 확률 분포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지. 이산 확률 분포가 있고, 그 다음에 연속이 있다고 그랬어. 이산이라고 하는 건 뭐지? 확률 변수 개수가 카운팅이 되는 거지. 뚝뚝 떨어진 애들. 이산 확률 분포. 그리고 통계학을 보면은 요 두 개의 모델이 우리 8개인가 돼. 통계학 보면은.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수학이다 보니까 그 8가지 다 공부할 필요 없고, 우리는 이산 확률 분포에서 가장 대표적인 애가 뭐냐면 이항분포. 요거 하나 보는 거고, 그다음에 연속 확률 분포에서 정규 분포가 가장 대표적이거든. 딱 이 두 가지만 수학에서 공부하는 얘기야. 그래서 오늘 요거 시험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야. 그래서 이항분포의 개념을 좀 볼 텐데, 우리 책으로 보면은 이게 오늘 할 내용이 147페이지야. 147페이지. 이항분포. 배화를 좀 했고, 그럼 이항분포라고 하는 거는 제가 한번 읽어볼게. 첫 줄 거기 박스 안에 1회의 시행에서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A고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Q일 때, 여기 동그라미 쳐야 될 건 바로 두 번째 줄에 나와. 독립시행이야. 그러니까 얘는 이항분포를 언제 쓰냐면 반드시 시행이 뭐냐면 독립시행. 우리 얘들아, 독립시행의 개념이 뭐였지? 독립시행. 시행자가 독립사건인 거지.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계속 던지는 행위, 이런 게 바로 독립시행이다. 그렇지? 그러니까 주사위를 한 번 던질 때 1의 둘이 나오는 확률 우리 6분의 1이잖아. 그렇지? 그랬을 때 우리가 매번 던질 때마다 확률이 일정하지. 6분의 1 일정하잖아. 그런 게 바로 뭐냐면 독립시행이지.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지. 그러니까 여기서 키워드를 잡자면 독립시행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 확률 변수가 횟수가 돼야 돼. 얘가 확률 변수. 확률 변수는 뭐로 지정이 돼야 되냐면 반드시 횟수. 걔로 지정이 됐을 때 바로 쓰는 게 바로 뭐냐면 이항분포야.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 우리 책에 있는 예로 한번 해볼 건데, 밑에 보면 주사위를 3번 던진대. 그걸 한번 예를 들어볼게. 딱 이런 게 바로 뭐냐면 이항분포가 적용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사위를 내가 3번 던져. 이런 게 바로 뭐냐면 독립시행이지? 매번 던질 때마다, 그치? 지금 뭐냐면 2의 눈이 나오는 횟수야. 2의 눈이 나오는 횟수지. 횟수를 확률 변수 x로 지정을 하겠대. 그러면 얘는 당연히 이항분포에 해당하지. 왜냐면 시행 자체가 뭐니까. 시행이 독립시행이지. 주사위를 반복적으로 던지는 거. 2의 눈이 나오는 확률은 항상 6분의 1로 고정됐지? 뭐 앞에 2의 눈이 나왔다고 해서 그 다음에 줄어들거나 그러지 않아. 그러니까 항상 고정적으로 2의 눈이 나올 확률을 내가 원하는 확률을 얼마냐면 6분의 1인 거야. 그치? 그리고 동시에 뭐냐면 횟수를 변수 x로 잡았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산 확률 분포니까 당연히 우리가 표로 작성을 할 수 있겠지? 그러면은 2의 눈이 나오는 횟수는 제일 적게는 0번, 그 다음에 1번. 얘를 한번
다음에 2번. 제일 많게 하는데 3번까지 나오지. 3번까지. 그때의 확률을 한번 구해봅시다. 주사위를 3번 던질 건데 2의 논이 0번 나와. 그렇지. 그럼 뭐냐면 3번의 시행 중에서 0번이지. 내가 원하는 확률이 6분의 1이니까 6분의 1은 0번 나오고, 그러면 나머지 3번이 모두 다 아니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게 지금 6분의 5라는 얘기지. 얘가 모조리 3번 다 나와줘야지. 그 다음 2의 논이 한 번 나오는 확률은 3번의 시행 중에서 한 번만 누가 나와? 6분의 1 얘가 나오고, 그 다음 6분의 5가 내가 원하지 않는 게 2번 나와주면 되겠어. 그 다음에 2의 논이 2번 나오는 확률은 3씨 3번 시행 중에 2번만 6분의 1이 나와주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지 않는 6분의 5가 한 번 나와주면 되겠어. 마지막으로 2의 논이 3번 나오는 거지. 그럼 3번 중에 3번 모두 다 6분의 1 얘가 3번 나오는 거지. 그러면 6분의 5는 0번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요거를 확률을 다 계산하잖아, 얘들아. 이거를 다 계산해서 총합을 구하면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 1이 나와줘야지. 1이 나와줘야 돼. 여기 말은 뭐냐면 이항분포야. 이항분포. 그럼 실제로 한번 계산해보면 해볼까? 계산 한번 해볼까? 그럼 얘는 계산하면 얼마냐면은, 얘네는 분모는 다 뭐냐면 얘는 6에 얼마가 되니? 6의 세제곱이 되겠지? 분모는 다 6의 세제곱이고, 얘는 5의 세제곱, 그 다음 3c 제곱은 얼마냐면은 1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5의 세제곱, 얘가 나올 것이고, 얘는 얼마 나오겠어? 6의 세제곱이네. 3 곱하기 5의 제곱이지. 3 곱하기 5의 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놈은 얘도 마찬가지로 분모가 뭐가 되면 6의 세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 얘는 5 곱하기 1 곱하기 3이니까 15 이렇게 될 것이고, 근데 마지막으로 얘도 마찬가지로 6의 세제곱 될 것이고, 여기는 얼마? 1 되겠지. 이런 식으로. 얘를 다 더하면 당연히 1 나올 거야. 여기 바로 뭐냐면 이항 분포인데, 지금 봐봐. 그럼 얘를 일반 한번 시켜볼게. 우리가 일반 한번 시켜볼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확률 질량함수를 구할 수 있어. 아까 전에 질량함수라는 게 개념이 뭐였지? 이 확률 변수하고 이 확률 요 사이의 관계지. 요 사이의 함수 관계. 이 관계를 바로 뭐라고 하냐면 확률 질량함수라고 한다고 했어. 그럼 얘는 내가 만약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확률 변수 x가 r이 나오는 요 확률은 뭐가 되냐면 세 번의 시행 중에서 r번은 내가 원하는 6분의 1 얘가 r번 나와주면 되고, 그럼 내가 원하지 않는 6분의 5는 몇 번 나와주면 돼? 3 마이너스 r번 나와주면 되지. 이게 바로 뭐냐면 요 경우에 확률 질량함수라고 얘기하시는 거지. 이쪽이 관계식이야. 그렇지? 관계식. 그럼 여기서 한번 얘를 뜯어볼게. 그럼 요 확률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이항 분포에 있어서는 이 확률을 결정하는 거는 우선은 횟수겠지. 몇 번을 할 것이냐, 몇 번을 할 것이냐, 뭐 3번 할 것인지, 뭐 4번 할 것인지, 이 횟수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요 놈이 중요하겠지. 내가 원하는 확률 t잖아. 그렇지? 가장 얘를 결정짓는 가장 본질적인 요소가 누구냐면은 시행수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내가 원하는 확률이야. 걔가 바로 뭐냐면 요 확률 질량함수를 결정하는 본질적인 요소라고. 그래서 봐봐, 우리가 첫 번째 이항 분포에서 얘도 소속이 어디니까? 소속이 이산확률 분포잖아. 이산확률 분포니까 반드시 표로 작성할 수 있어. 이렇게 표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어. 표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이렇게 확률 질량함수 관계식별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얘가 중요한 거. 세 번째는 뭐냐면 요 확률 질량함수를 째려보면은 가장 본질적인 요소가 뭐다? 얘를 결정짓는 요소가 이 횟수하고 내가 원하는 확률이거든. 그래서 기호로 이용해서 표현하죠. 기호로 이용을 해서 표현할 건데, 보통 이렇게 이 확률에서 x가 이항 분포를 따른다 할 때 이 물결 표시를 많이 써. 아마 학교에서도 이거 쓸 거 나중에.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른다 때 b라는 문자 쓰고 b는 이항분포의 약자야. 그래서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의 약자, 그래서 b자 쓰고 얘를 결정짓는 본질적인 요소가 바로 뭐냐면 횟수, n이라고 하는 건 횟수.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확률은 p지. 이렇게 표현해. 그렇죠. 그럼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현될까? 이 확률 변수 x는 독립시행이니까 이항분포를 따르겠지? 그 다음에 횟수가 몇 번이다? 시행 횟수가 3번이고 내가 원하는 확률 얼마? 6분의 1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 봅시다. 그 147페이지 가보면 우선 이항분포의 개념 나와있지? 이항분포의 개념 중요한 건 뭐다? 독립시행이 돼야 되고 확률 변수 x가 뭐로 지정이 되냐면 횟수 요거로 지정이 되는 경우지. 그럴 때 특징이 뭐다? 특징이 뭐냐면 이 확률들이 봐봐. 확률들의 구조를 봐야 되더라. 이게 어떤 구조니 이게? 확률이 이거 확률을 분석을 해보면 얘는 6분의 1 더하기 6분의 5의 세제곱의 전개시간이 우리 이항 정리 전개식 배웠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게 연결돼 있다고. 우리가 처음에 이항 정리를 왜 배웠어? 독립시행을 배우기 위해서. 독립시행을 왜 배웠어? 결과적으로 이항 분포를 배우기 아니야. 연결이 돼 있어. 그러니까 이항 정리식 여기서 출발했던 게 독립시행으로 오고 확률에서 이게 다시 이항 분포로 온 거지. 이게 하나의 세트야. 이 하나의 세트다 보니까 확률 구조가 뭐로 돼 있다? 이항 정리의 전개식 구조로 돼 있는 거. 이게 바로 뭐냐면 이항 분포다 이 얘기지. 그게 얘기가 나와 있지, 봐봐. 여기 박스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 그래서 거기 밑에 두 번째 줄 보면은 이와 같은 확률 변수 x예요. 확률 분포를 이항 분포라고 하고 기호로 어떻게 쓴다? b라는 문자 쓴다고 했지. 그지? b 그리고 확률 질량함수를 관찰해 본 결과 가장 본질적인 요소가 뭐냐? 횟수하고 확률이니까 n하고 p. 여기서 n은 횟수를 의미하고 p는 내가 원하는 확률. 걔만 적어주면 된다는 거지. 그럼 이거를 기호를 왜 이용해서 표현하냐면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내 평균을 구하려고 그래. 우리의 목적이 뭐냐면 이거의 평균하고 분산을 구할 건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구하면 되겠지 얘들아.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렇게 하면 되겠지. 쭉 더하면 되잖아. 그렇지. 그런데 만약에 횟수가 만약에 커. 지금 이제 3번밖에 안 했잖아. 만약에 100번 시행을 한대. 반복적으로 할 거 아니니. 100번 시행을 한대. 그러면은 이 칸을 몇 칸을 만들어야 되니? 0번부터 해가지고 100까지 101칸을 만들어야 돼. 101칸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들의 확률을 모조리 다 적은 다음에 다 곱한 다음에 더 해야 돼. 할 수 있겠니?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지금 그 다음에 나오는데 우리 특히 기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어. 네 번째 이제 우리가 뭘 배울 거냐면 이항 분포의 평균과 이게 중요한데 이 평균하고 그 다음에 분산을 구하는 걸 공부를 할 건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지. 횟수가 늘어나면은. 그치? 그리고 확률도 구하기도 상당히 복잡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얘를 이제 학자들이 다 통계학에서 이미 해놨단 말이야. 그래서 이항 분포 평균이지. 이항 분포일 때 평균은 어떻게 구하냐면 그냥 NP야. 오늘 요거만 암기만 하면 돼. 왜 NP가 되는지는 고등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책에도 없잖아. 그렇지. 책에도 이걸 일반화해서 증명하진 않았어. 우리 책에도 보면은 이건 나중에 이제 통계학을 가면은 제대로 배울 것이고 그래서 우리 책에도 보면은 그냥 구체적인 경우 이렇게 구한다 이렇게 돼 있지. 3개짜리만 해봤잖아. 근데 이게 횟수가 늘어나면은 불능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 요거 암기만 하면 돼. 이항 분포의 평균을 제공한다고? NP 횟수하고 확률을 곱하면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분산은 NPQ Q라고 하는 건 뭐냐면 1-P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항 분포 같은 경우에는 평균과 분산을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실제로 얘를 평균을 구할 때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다 할 거지? 그 다음에 싹 더 할 거지? 오래 걸리잖아. 그럼 걔를 쉽게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 확률 변수 x는 방금 뭐였어? 이항 분포를 따를 것이고 횟수가 3번의 확률이 얼마야? 6분의 1이라는 얘기야. 그럼 내가 요거의 평균을 구해볼 거야. 그럼 평균은 뭐가 된다고? 횟수 곱하기 확률을 곱하면 된다고. 얼마?
2분의 1이 나온다고 이렇게. 그럼 분사는 어떻게 되겠어? 분사는 MPQ니까 6분의 1 곱하기 6분의 5를 해주면 되지. 그럼 얼마가 되지? 36분의 15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쉽게 구할 수 있다. 여기 바로 뭐냐면 이항 분포에 있어서의 평균하고 분산을 구하는 방법이다. 중요한 건 뭐니? 중요한 거는 어떤 문제 주어졌을 때 이게 이항 분포가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걔를 구별하는 방법은 시행을 보면 되지. 시행이 뭐여야 돼? 반드시 독립시행이 돼야 돼. 그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큰 주소로 갈 거거든. 우리가 이제 나중에 정규분포를 가면은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이항 분포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큰 줄기 갈림길인데 이항 분포로 가는 거는 항상 독립시행만 갈 수 있다. 그리고 확률 변수가 뭐로 되어 있을 때? 횟수로 되어 있을 때. 되겠네. 그럼 그거에 관한 문제 하나 한번 해볼게. 필수에 10번 가볼까? 공을 던져서 스트라이크가 될 확률이 10분의 7이지. 얘가 바로 독립시행 아니니? 어떤 볼링 선수가 이 볼링 선수를 한 번 던질 때마다 스트라이크 될 확률이 무조건 10분의 7인 거야. 고정적으로. 그렇지. 매번 시행할 때마다 같은 확률이 적용되지. 영향을 받지 않는 얘기야. 독립시행인 거지. 그렇지. 그 다음에 4번 던졌어. 그러면 이 확률 변수를 x로 하겠대. 그럼 이 확률 변수 x는 당연히 우리가 이항 분포를 따른다는 걸 알 수 있지. 왜냐면 독립시행이니까. 횟수가 얼마니? 횟수가 4번 던졌지. 내가 원하는 확률 얼마? 10분의 7이. 이렇게 딱 적으면 끝나잖아. 이렇게. 그럼 1번. 1번은 엠비콜라다. 해놨지? 1번 답은 이미 해놨지. 2번 답은 이렇게 적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뭘 구하래? 확률 질량함수를 구하래. 질량함수의 개념이 뭐였지? 이 확률 변수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붙은 확률의 관계식이지. 이런 거. 얘가 바로 확률 질량함수식. 이항 정리 떠올리면 되겠어. 그럼 봐봐. 내가 지금 구할 게 뭐냐면 확률 변수 x가 r번 나올 확률을 내가 표현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지금 문제는 스몰 x로 표현했네. 그러니까 책마다 다른데 스몰 x로 할게. 여기 되겠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4번 시행 중에서 x번이지. 내가 원하는 게 몇 번이냐면 확률이 10분의 7이지. 이거는 x번. 그 다음에 내가 원하지 않는 게 10분의 3이지. 이게 4마이너스 x번. 이렇게 적으면 끝나는 거지. 여기서 x는 스몰 x는 누가 들어갈 수 있니? 0부터 해가지고 1, 2, 3, 4 이렇게 들어갈 수 있지. 이렇게 적어주면 돼. 그러니까 우리 책에는 이거를 0 집어넣고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다 했단 말이지.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어.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돼. 이렇게 한 방에 표현하면 돼. 우리 책은 그걸 다 쪼개서 써놨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돼. 요게 정답이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3번을 가보면 3번 이상 스트라이크가 될 확률이야. 3번 이상. 그러니까 이걸 구하는 거지. 확률 변수 x가 3이거나 3번 이상이니까 또는 확률 변수 x가 얼마? 4의 확률 구하라. 이 얘기지? 3일 때 하고 4일 때 확률을 구하시오 이거. 그럼 여기다가 4 한번 집어넣고 4 한번 집어넣으면 되겠지. 이 확률은 뭐가 되냐면 4번 중에서 4번은 내가 원하는 게 10분의 7이야. 이게 4번 나와주고 내가 원하지 않는 10분의 3이 몇 번 나와주면 돼? 0번 나와주면 되지. 그 다음에 얘는 4번의 시행 중에서 아이고 43인데 얘를 먼저 구했네. 얘가 지금 요놈이라고 생각해. 요거 구해보면 4번의 시행 중에 3번만 10분의 7 얘가 나와주고 그 다음에 10분의 3이 한 번 나와줘야지. 이 두 개를 더해주면 정답이 되겠어.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분모는 모두 뭐냐면 10의 4제곱이 되겠지. 그 다음에 4C4 얼마? 1이야. 7의 4제곱. 그 다음에 이하면 4C3이니까 4에다가 7의 세제곱이지. 곱하기 3 12 곱하기 7의 세제곱. 이걸 뭐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 거지.
어렵지 않지, 그지? 왜냐면 평균하고 분산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독립성의 특징이지. 그러니까 이게 수학으로 들어온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것들은 통계학하면 되게 막 그 평균하고 분산하는 게 어렵단 말이야. 되게 복잡하고. 그런데 이항 분포는 되게 확률 분포 자체가 뭐로 나오니까 이항계수의 전개식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평균도 쉽게 구할 수 있어.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11번 가봅시다. 그러면 11번을 가보면 이항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의 x의 평균이 2고 분산이 1이다 이렇게 돼 있지. 그냥 우리 연립방 정식이 해야 돼. 그냥 11번 볼게. 11번 이렇게 돼 있어. 지금 x가 이항 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돼 있어. mp 요거에 우리가 평균 구하는 공식은 알겠지. 평균 맞다. mp다. 평균이 지금 얼마 나왔다? 2가 나왔다. 평균이 2다. 그 다음에 분산 1 나왔어. 분산은 어떻게 보여? 분산은 mpq였지? mp q니까 q. 얘가 얼마 나왔어? 1 나왔지. 그래서 q라고 하는 거 의미는 뭐냐면 1-p를 의미해. 그치? 연립하라는 얘기야. q는 1-p니까 mp가 2거든. 그러니까 q가 1이 된다는 얘기는 1 여기 2니까 2에 1-q지. 1-p. 요게 지금 현재 1이지. 요게 지금 2니까 2를 집어넣은 거야. q는 1-p를 의미하니까. 그래서 1-p가 2분의 1 되니까 p 값이 얼마 나온다? 2분의 1 나온다. 그러면 n의 값이 나오지? n의 값이 얼마? 4가 나오지. 그러니까 얘는 시행의 수가 4번이고 내가 원하는 확률이 얼마다? 2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지금 문제 뭘 구하래? 두 개 다 구했어. 그때 지금 문제가 확률 변수에서 1 확률을 구하래. 2 확률은 지금 시행 몇 번이니? 지금 얘가 시행이 4번이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확률이 얼마? 2분의 1이거든. 그럼 내가 원하는 게 2번만 나와야 돼. 그럼 얘는 뭐냐면 4번의 시행 중에서 2번만 2분의 1이 나와주는 거지. 얘가 2번 나와주고 원하지 않는 게 마찬가지로 2번 나와주면 답이겠지.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정답이지. 분모가 뭐가 되냐면 2의 제곱 2의 제곱이니까 16 4c 얼마니? 4, 3, 12 6이지? 이렇게 약분하면 얼마? 8분의 3 이런 식으로 구조하겠어. 하시겠네요. 통계는 그래서 내가 말했지만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확률보다 오히려 문제를 푸는 건 상당히 더 쉬워. 뭔가 딱 봤을 때는 뭔가 막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잖아. 근데 그것만 대충 이해하고 우리가 근데 통계는 약간 좀 수학과 그 통계학의 경계선상에 있다 보니까 우리는 수학에서만 다뤄지는 것만 알면 되니까. 문제 패턴이 그렇게 막 이상하게 안 나온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정형화된 것만 위주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문제 풀기는 훨씬 쉽다는 얘기야. 통계 쪽이. 그 다음에 12번 가볼게. 페이지 12번. 한 개의 주사위를 18번을 던졌어.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지. 우선은 요거. 지금은 우리가 이항분포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헷갈리지 않아. 그런데 이게 나중에 전범위가 됐을 때에는 이게 항상 우리가 독립시행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줘야 돼. 그러면 주사위 18번을 던졌어. 그러면 6의 약수가 누구니? 6의 약수가 1, 2, 3, 6 4개 있지? 그럼 주사위를 한 번 던졌을 때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확률은 얼마? 6분의 4니까 즉 3분의 2가 내가 원하는 확률 P가 되겠지? 그럼 얘는 한 번 던질 때마다 일정하게 적용되잖아. 영향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적용되지. 그러니까 얘가 독립시행인 거지, 그지? 그러면 독립시행인 걸 우리가 판단이 됐으면 독립인 거를 우리가 판단을 했으면 얘는 당연히 확률에서 x는 이항분포를 따르겠구나. 앞에 적어질 거는 횟수 18번을 던질 거지. 내가 원하는 게 얼마니? 3분의 2지. 얘를 딱 적어주면 돼. 됐어? 그럴 때 지금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모두 구하래. 공식 집합했잖아. 평균부터 평균은 뭐다? MP다. 18 곱하기 3분의 2 얼마? 12 이렇게 될 것이고 분산 봅시다. MPQ야. 그럼 여기다가 MP에다가 누구 곱하면 되겠어? Q. Q는 얼마냐면 1-P니까 3분의 1. 그래서 4가 될 것이고. 그렇지. 그러면 표준 편차는 양의 제곱근이야. 루트 씌우면 된다는 게 얼마? 2. 이렇게. 아주 쉽지.
그 다음에 필수예제 13번을 하기 앞서서 우리 앞으로 한번 가볼게. 그 개념 쪽에 하나 설명 안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큰 수의 법칙과나 148페이지 하단부에 요거 제가 얘기할게. 큰 수의 법칙. 뭔가 이제 거창한 이론 같이 돼 있는데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거의 희박하고, 근데 우리가 이게 뭔지는 알아야 돼. 이 의미가 뭔지도 모르면 안 돼. 왜냐면 대신 나올 수도 있지. 이 의미는 알아야 돼. 거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 한번 읽어볼게 내가. 어떤 실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수학적 확률이 P야. 우리 확률의 종류 몇 가지 있었니? 수학적 확률이 있었고, 통계적 확률이 있었고, 기하적 확률 세 가지 있었지? 그 중에 수학적 확률이 뭐였냐면은 요거 있잖아. 표본 공간의 수 그거분의 특정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 수지. 요게 바로 뭐냐? 수학적 확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학에서 말하는 확률이 수학적 확률이지. 근데 우리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의 돈이 나오는 확률은 6분의 1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 그치? 이게 바로 수학적 확률이지. 수학적 확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수학적 확률을 이렇게 정해내기 위해서 전적으로 뭐냐면은 기대 가능성이 같아야 된다 이랬어. 만약에 내가 그때 막 극단적인 예를 들었잖아. 이런 주사위, 그치? 1이야. 이러면은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다? 당연히 아니겠지. 1의 눈이 나오는 경우도 많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적 확률을 적용시키려면 반드시 뭐가 돼야 되냐면 기대 가능성이 같아야 돼. 모든 눈이 나오는 기대 가능성이 같아야 돼. 그래야지만 6분의 1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실제로 이제 주사위를 만들 때 약간 좀 불량품이 나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특정한 눈이 더 잘 나올 수 있겠지. 아니 뭐 너희들 막 그 로또도 그러지 않니? 막 로또 그 분석한 사람도 있던데 특정 공이 더 많이 나오는 거 있잖아. 막. 그렇잖아. 로또도 그런데 주사위 마찬가지겠지. 그래서 통계적 확률은 뭐냐면 통계적 확률은 실제로 우리가 시험을 해본다는 거지. 그러니까 주사위를 예를 들어서 600번을 던진 거야. 600번을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온 횟수를 체크를 해보는 거지.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정확히 딱 100번이 나오냐? 그렇지 않다는 거야. 약간의 오차는 있겠지. 120번이 나올 수도 있어. 실제로 우리가 1의 눈에 나오는 횟수를 딱 조사했을 때 120번이 나올 수도 있잖아. 그렇지. 요런 게 바로 뭐지? 요런 게 바로 통계적 확률이지. 봐봐. 그 둘의 개념을 좀 먼저 얘기하고 거기 마저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 봐봐. 수학적 확률이 P일 때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나는 확률 변수, 횟수를 확률 변수 X로 지정했을 때 임의의 양수 H에 대해서 n이 커짐에 따라서 나와 있는 게 이게 나와 있지. P에 뭐가 되냐면은 괄호 안에 절대값에 여기에 n분의 라지 x지. 이거 빼기 P야. 절대값이 요거지. 얘가 뭐에 가까워진다? 1에 가까워진다. 그러니까 요 값이 1에 가까워진다. 이게 바로 큰 수의 법칙인데, 내가 이미 다 내용은 얘기했어. 이걸 뭐라고 하죠 우리가? n번을 실제로 던졌어. 얘가 그 나오는 횟수야. 아까 전에 이거 600번을 던졌어. 120번이 나왔어. 이걸 뭐라고 그래 우리가? 통계적 확률. 그러니까 얘는 뭘 의미한다? 이게 통계적 확률을 의미하지. 그치? 그럼 여기서 P는 뭐라고 했어? 지금 문제에서 얘를 뭐라고 했어? 얘를 수학적 확률이라며. 그치? 그럼 봐봐.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n이 한없이 커진다는 거야. 극한의 개념 생각해봐. 극한의 개념. 시행의 수가 한없이 커져. 그러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통계적 확률은 누구에 가까워져?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지겠지. 이 횟수를 늘리면 이게 6,000번, 6만 번 이렇게 늘어날수록 당연히 얘는 가까워지겠지. 6분의 1에. 그렇지. 그러니까 요 통계적 확률에서 수학적 확률을 뺐어. 그럼 요 값은 뭐에 가까워지니? n이 한없이 커지면 0에 가까워지겠지. 되니? 요 값은 0에 가까워져.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h가 뭐냐면 문제가 임의의 양수라고 돼 있어. 얘가 임의의 양수야. 얘는 0에 가까워져야 되거든. 그러면 그 확률은 얼마가 되겠어? 당연히 1에 가까워진다 이 얘기지. 맞든 대가니? 개념을 좀 이해하면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좀 아니야. 그래도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요 앞에 거는 통계적 확률, 얘는 수학적 확률. 둘의 차이지. n이 한없이 커지면 얘는 어디에 가까워진다? 요 놈이 0에 가까워진다. h는 임의의 양수라고 있으니까 당연히
양수보다 지금 0이 더 적잖아. 그러니까 그 확률은 당연히 1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지. 읽어보면 되고. 그래서 우리 필수예제 13번 가볼게. 13번. 문장을 드릴게.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10%가 불량품이다. 그렇지. 그럼 얘가 독립시행이지. 제품 하나 생산될 때마다 얼마의 확률로? 10분의 1의 확률로 불량품이 무조건 나오는 거야. 매번 생산할 때마다. 그치? 그럴 때 지금 400개의 제품이 생산이 될 때 나오는 불량품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대. 이거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시오지. 그치? 얘가 바로 뭐냐면 이 양표지. 400번의 시인 거죠. 400개의 제품을 만들어낸다는 얘기는 독립시행이니까 이 확률 변수 x는 이 양표를 따를 것이고, 지금 시행 횟수에 해당하는 게 지금 400이 되겠지? 400개의 제품 만들 거니까. 그럴 때 매 제품은 불량품이 나오는 확률 얼마? 똑같이 10분의 1씩 적용이 된다. 그렇지. 지금 불량품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할 때 지금 문제는 이거의 평균과 분산 뭐예요? 내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했던 거야. 새로운 확률 변수를 탄생시킨 거지. 그렇지? 요 놈인데 얘는 결과적으로 뭘 의미하냐면 2분의 3x 빼기 5 했잖아. 내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그런 거 있어. 수학 점수를 일제히 10점씩 올려주면 당연히 반평균 올라가지? 그치? 그렇지만은 10점씩 올렸어 일제히 다. 그럼 분산의 변화 있다 없다? 없다 그랬지. 분산하고 표준 편차의 개념이 뭔데? 흩어진 정도니까. 애들이 점수가 일제히 평행이동 되면은 흩어진 정도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분산하고 표준 편차는 뭐에 영향을 받는다? 특히 분산 먼저 하면은 곱셈, 나눗셈 영향 받고, 받을 때에도 제곱으로 받는다고 그랬지. 2배를 해주면은 4배로 받고 분산은. 그치? 그것만 조금 알고 있으면 돼. 그럼 봐봐. 새로운 확률에서 만들었을 때. 그럼 먼저 지금 문제 평균부터 해볼게. 첫 번째. 이 새로운 확률에서 y, 이거의 평균 구하래. 그러면 얘는 기존에 있는 요 x의 평균을 똑같이 2분의 3 빼주고 그 다음 5 빼주면 된다 이거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잖아. 평균은 사치변산 그대로 받잖아. 분산은 덧셈 뺄셈 안 받고. 그거만 좀 신경 쓰면 되겠어. 그럼 난 뭐만 구하면 돼? 평균만 구하면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걸 평균 한번 구해봅시다. 그러니까 뭐 평균 구하는 거 많이 했잖아 지금 방금. 그럼 요거의 평균이 뭐가 된다? NP지? NP니까 400 곱하기 얼마? 10분의 40이 나온다. 분산도 미리 구합시다. 분산은 40 곱하기 NPQ잖아. Q가 얼마 되겠어? 10분의 9가 되지. 그러니까 얼마? 4, 9, 36. 그러니까 분산하고 내가 평균 미리 구해놨고. 표준 편차도 봅시다. 표준 편차 얼마? 양의 제곱근 6이네. 요 세 개 미리 구해놓고 문제 들어가면 되겠지? 그럼 1번부터 가보면 1번은 평균이래. 평균. 얘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래서 얼마? 2분의 3 곱하기 40에다가 5 빼네. 얼마니? 60에서 5 뺐으니까 55 나오지? 그 다음에 2번으로 보면 분산. 표준 편차를 안 물어봤네. 이 새로운 확률변수 y에 분산 물어봤지. 그러면 얘는 조심할게. 덧셈 뺄셈 영향 안 받아. 얘 무시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 곱셈을 영향을 받는데 뭐로 받는다? 제곱으로 받는다. 그러니까 4분의 9. 제곱으로 받는 이유도 내가 얘기했지 얘들아. 분산의 정의 때문에 그런 거냐. 분산의 정의가 뭔데?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잖아. 제곱을 해버렸다는 거지. 일제히 다 제곱을 해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곱을 하면은 제곱으로 받지. 이거에 요게 되겠지. 대입만 해주면 되겠네. 4분의 9에다가 36을 곱하면 되니까 약분하면 얼마니? 99, 81 이런 식으로 곱하면 되겠지. 이게 하나하나가 다 내신 문제들이야. 통계 문제는 정형화된 패턴들만 주주게 나오고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이제 3학년 중간고사가 더 문제야. 그러니까 이게 보통 기말이 범위가 좀 더 어렵잖아. 우리 수도 그랬고 그랬는데 확률 확통만큼은 중간 범위가 더 어려워. 앞쪽이 더 어려워. 왜냐면 독립시행은 그쪽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뒤쪽 통계는 문제가 조금 이렇게 정형화된 패턴화된 것만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다 이거지. 그래서 연습 문제 집에서 한번 다 해보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세네서
보충할 문제 이제 볼게요. 생 구조가 좀 특이한 게 지금 이게 우리 얘가 좀 달라. 그래서 그 78페이지 가보면 책 편제가 조금 연속 확률 변수 좀 앞에 이렇게 살짝 넣어놨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 셀을 풀다 보면 아마 여기서 좀 막힐 거 안 배운 게 있어가지고 어디냐면은 유형 3번까지 풀 수 있거든. 유형 4번에서 갑자기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게 나와. 이거 우리 다음 시간에 한 정규분포야. 그래서 유형 4번부터 해가지고 유형 4번, 5번은 다음에 풀어도 되는 거고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그 다음 유형 6번은 또 할 수 있어. 유형 6번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유형 7번도 할 수 있고 유형 8번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9번도 할 수 있는 거고 다 할 수 있는 거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는 이항 분포 쪽 가보면 이 숙제는 딱 576번까지지 오늘. (576번) 이런 거 한번 내가 해볼게. 얘가 내신 아주 잘 나오는데 얘가 나오면 배점이 높아. 576번 한번 해볼게. 문제 한번 읽어볼래? 이거 할 수 있겠네. 보충하 의미에서 우리가 실제로 내신 문제를 맛보는 의미에서 얘가 나오면은 난이도가 좀 높은 편에 속하고 변별력 문제지. 문제 한번 읽어봐. 이거 볼게. 얘가 유형 분류를 하자면 딱 요거야. 지금 했던 요거 있지. 예. 새로운 확률 변수가 두 개 연결돼. 요거를 활용한 문제가 바로 얘인데 이 선생님 어렵지? 근데 얘가 아주 너무 잘 나와. 나오면 배점이 상당히 높고. 지금 문제가 P의 좌표가 얘야. 좌표잖아, 좌표. 그럼 얘는 아까 전에 내가 뭐라고 했니? 이항 분포는 확률 변수가 뭐라고 했어? 횟수로 지정이 돼야 돼. 그렇잖아. 그러면 내가 앞면이 나오는 횟수지. 어차피 우리가 이항법을 적용시키자면 반드시 변수가 뭐가 돼야 돼? 횟수가 지정이 돼야 돼. 그럼 내가 걔를 얘를 y로 해볼게, 얘들아. 그렇지?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내가 y로 잡았어. 그러면 뒷면 횟수는 얼마가 되는데? 뒷면 횟수는 뭐가 되냐? 10 마이너스 y가 되겠지. 그렇지 않니? 그러면 우선 기본적으로 요 y는 이항 분포를 따르지. 왜냐면 독립식이면서 그 다음에 횟수잖아, 변수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 확률 변수 y, 이 y는 이항 분포를 따른다는 걸 알 수 있어. 횟수가 얼마냐? 10번이면서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확률이 앞면 얼마? 2분의 1이지. 근데 지금 문제는 P의 좌표를 x라고 한대. 그럼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뭐냐면 x하고 y 관계식을 잡아내야 돼. x하고 y. 그럼 좌표는 어떻게 되니? 확률 변수 좌표 x. P의 좌표는 앞면이 나오면 3칸 앞으로, 뒷면이 나오면은 마이너스 2야. 그러니까
y는 3배를 해주고 플러스 방향으로. 그 다음에 10 마이너스 y는 뭐 해주는 거야? 얘는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되겠지. 그게 좌표 되지 않을까? 얘가 우리가 방금 공부했던 요거가 이제 응용되는 문제 요거고, 얘가 아주 잘 나오죠. 그래서 얘를 뭐가 된다? 전개하면은 플러스 5y가 되지. 5y에 마이너스 20이 된다는 거야. x하고 y 관계식을 구했어. 그럼 지금 문제가 뭘 묻냐면은, 문제가 x 평일변에서 x의 평균 묻고 있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2x 2x는 뭐가 된다? 평균은 사칙에서 그대로 맞지. 그러니까 뭐냐면 y의 평균 5배 해주고 빼기 20 해주면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얘만 구하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죠. 되지? 그럼 이런 거 어떻게 구해? 이항 보니까 확률 구할 수 있지. 평균 구해볼게 얘들아. 평균 얼마가 된다? NP니까 얼마? 5가 돼. 여기다 5만 집어넣으면 답 나오지. 얘는 좀 별표가 3개짜리 아주 잘 나오는데, 내가 나오면 몇 점이 매우 높아. 잘 나와. 그리고 이 한 문제로 다 물어볼 수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게 맨 마지막 문제인데, 그 앞에 있는 문제도 한번 해보고. 일단 그 572번 가볼게. 572번 가보면 이거 다 해볼까? 얘도 잘 나오는데 제평 물어보는 게 어때? 일단 말해볼게. 문제 한번 읽어볼 필요 있어. 두 사람 A, B가 가위바위보를 n번 할 때 A가 이기는 횟수를 요거라고 할 때 이렇게 돼 있지. 그 평균이 3분의 10이야. 그럴 때 제평을 구하라 이거지. 제곱의 평균. 그럼 얘는 우리가 제곱의 평균 어떻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있잖아. 분산은 뭐가 돼? 우리 한글로 쓰면 분산은 제평 마이너스 평균 제였지.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 얘를 뭐 그냥 기호로 쓰면 이렇게 되겠지. 분산은 제곱들의 평균이야. 제곱들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이니까 평균의 제곱. 요거지. 그럼 지금 문제가 묻는 게 뭐냐면 요걸 묻고 있어. 그냥 쭉 넘어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제평은 뭐가 된다? 제곱들의 평균을 분산해서 누굴 더해주면 돼? 평균의 제곱을 더해주면 된다.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평균은 나와 있잖아. 얘는 지금 문제에 나와 있잖아. 얘들아. 얼마나 나와 있어? 3분의 10으로 나와 있어. 평균이 나와 있어. 뭐만 구하면 돼? 우리 분산만 구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치? 분산을 구하는 얘기와 동일한 문제인 거지. 그치? 그러면 이 사람 봐봐. 두 사람 A, B가 가위바위보를 n번에 A가 이기는 횟수야. 그럼 확률은 뭐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지만 그냥 두 사람이 이길 확률이 똑같다고 봐야지. 그치? 그럼 A가 이길 확률 얼마니? 3분의 1이겠지. 3분의 1. 그러니까 지금 이게 독립시행인 거지? n번 시행해. 그러면 A가 이기는 횟수를 x라고 적었어. 얘는 당연히 독립시행이니까 이 항목을 따를 것이고, 그 다음에 횟수가 몇 번이니? n번이지? 그 다음에 확률은 3분의 1. 아무 일도 없으면 그냥 A든 B든 이길 확률이 비슷하다, 똑같다 이렇게 봐야 되니까. 그래서 평균을 구해보면은 평균은 NP지 3분의 n이 되는데 얘가 지금 3분의 10이다 이렇게 돼서 따라서 n의 값이 얼마? 10인 걸 우리가 찾아냈고, 그 다음에 이제 분산 구해봅시다. 분산 어떻게 구한다? 분산은 NPQ지. NPQ니까 3분의 10에다가 3분의 2를 곱하면 9분의 얼마가 나와? 20이지. 얘가 바로 분산이 된다. 따라서 여기다가 9분의 20만 딱 대입을 해주면 정답 나왔지. 그래서 정답은 9분의 20에다가 30도 하니까 9분의 50. 잠깐 뭐지? 잘못했다. 아이고, 제곱을 안 했네. 봐봐. 여기 얘 제곱이지? 그럼 얘 얼마냐면은 9분의 100이지? 제곱을 안 했네. 그럼 뭐가 되냐면 9분의 얼마? 120. 약분하면 3분의 40.
시켜주고, 그 다음에 조금 밀린 사람들은 좀 따라잡을 집도 조금 들라갈 때 빨리 따라잡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정규 분포를 끝내면 이제 힘든 마무리가 돼. 확통의 양이 미적분에 비해서 압도적지? 느껴지지? 이제 양은 되게 적어. 양은 되게 적지. 그 남은 시간 뭐 개별적인 숙제 부분 질문해도 되고, 그리고 확통 부분은